최근 고 김세론의 가족이 공개한 일기장이 대중을 충격과 분노에 빠뜨렸습니다.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작성된 이 일기는 그녀가 오랜 시간 침묵 속에 감춰왔던 고통과 절망, 그리고 절규를 낱낱이 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논란이 된 구절은 그녀가 한 인물에게 반복적으로 강압적인 요구를 받아야 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집에 올 때마다 나한테 토니엣을 하라고 강요했어. 그냥 굴욕감을 느꼈어. 영혼 없는 몸인 것 같았어. 단 한 줄의 문장이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찢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대중은 그 문장 속 K라는 인물이 누구인지 곧바로 추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배우 김수현이 있었습니다. 김세론이 세상을 떠난 지 49일이 되던 날, 하늘에서도 비가 추적추적 내렸습니다. 마치 그녀의 짧았지만 깊었던 삶을 애도하는 듯한 풍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인이 떠난 후에도 그녀를 둘러싼 진실 공방은 오히려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김세론 유족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장한 폭로였습니다. 이들은 고 김세론이 2015년부터 약 6년간 김수현과 연인 관계였으며 당시 그녀는 미성년자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2000년생, 김수현은 1988년생, 나이 차이만 12살입니다. 김세론이 생전에 남긴 글에는 구체적인 날짜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연애는 내가 만 15세였던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1년 7월 7일까지 이어졌다. 라는 문구는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김수현은 이를 정면 반박하며 지난 3월 30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는 고인이 성인이 된 이후 1년여 정도 교제했을 뿐이라며 유족 측이 공개한 카카오톡 메시지는 조작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내용 증명을 통해 고인을 압박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단순한 법적 절차 안내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이후 가세연은 추가 증거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김세론의 휴대폰 5대와 노트북 4대를 디지털 포렌식했고 그 안에서 나온 2018년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대화 속 김수현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이쁜 애로 잘 있냐? 라며 친밀한 메시지를 보냈고 김세론은 PC방에서 찍은 자신의 사진을 보내며 이거 보여주고 싶었어라고 답했습니다. 또 다른 대화에서는 김수현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어제는 나 밖에서 술 마시고 토하고 자다가 토하고 차 타고 가다가 세워서 토하고 지금 일어났어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대화의 메타데이터는 2018년 5월경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김세론은 고등학교 2학년, 만 17세였습니다. 그녀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외롭고 힘든 심정을 여러 차례 토로했습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연락 안 되면 죽어. 나 기다리잖아. 휴가 나와서 놀고 싶은 것도 이해해. 근데 나는 서운해. 이러한 문장은 단순한 연인의 투정을 넘어선 절박한 감정의 표현으로 다가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김세론이 작성한 일기의 일부입니다. 그녀는 일기에서 반복적으로 K라는 인물을 언급하며 그에 대한 원망과 증오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일기장에 항상 나와 결혼하겠다고 했고 조금만 기다리면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했어. 그래서 믿고 기다렸어. 라고 적었습니다. 그 믿음은 결국 배신으로 돌아왔고 그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가세연은 이러한 일기와 대화, 영상, 사진 등을 바탕으로 김수현과의 관계를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대표 김세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메타데이터까지 모두 확보된 것이라며 두 사람은 단순한 사이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김세론의 친구였던 배우 김보라는 그녀의 49제를 맞아 SNS에 추모의 글을 남겼습니다. 내가 11살, 내가 16살이었던 오디션장에서 처음 만난 그날부터 우리는 함께 자라왔지. 이제는 다시 볼 수 없는 인연이 되었지만 함께했던 시간만큼은 여전히 소중해. 김보라의 글은 수많은 이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김세론은 천재 아역으로 불리며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그러나 어린 나이에 연예계에 발을 들인 그녀는 끊임없는 시선과 기대 속에서 자신을 잃어갔습니다. 결국 2024년 2월 16일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그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친구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으며 사건은 극단적 선택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발인은 2월 19일 엄수되었습니다. 고인의 비극적인 선택을 두고 대중의 시선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녀가 너무 많은 것을 혼자 감내했다며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고, 또 다른 일부는 폭로전의 진위를 둘러싸고 첨예한 입장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한 사람의 삶이 이토록 처절하게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던 현실에 우리가 책임을 느껴야 한다는 점입니다. 누군가가 말하지 못한 고통 속에서 무너질 때 우리는 얼마나 그 신호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을까요?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글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내가 나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걸 알지만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함께할 미래를 기대했다. 이 문장은 그녀의 순수한 사랑과 동시에 끝없는 고통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연예계 스캔들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삶, 감정, 존재가 철저히 무시되고 무너져간 기록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하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연예계의 이면에서 벌어지는 권력관계, 미성년자와 성인의 불균형한 관계, 그리고 심리적 폭력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할 시점입니다. 김세론의 죽음이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되묻고 또 바꿔나가야 합니다. 그녀가 겪었던 고통이 누군가에게는 반복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신 뉴스와 진실을 계속 알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